나 때문이다 모두가. 네. 제거 드릴게요. 방금 켜졌나요? 네네 켜졌어요. 채팅창. 네 드릴게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럼 멋있었어요는 뭐야? 뭐 했어요? 나 뭐 안 했는데? 하차라의 기출 변형인가? 그동안 멋있었어. 갑자기 칭찬해. 점점 새로운 형식으로 하차하세요를 이제 시작하는 건가? 멋있으니까. 지금 멋있었어요 같은 되게 일반적인 칭찬을 들어도 자막이 그렇게 달려요. 다른 타령인가? 좋은 일 참여하셨어요? 좋은 일 참여. 이것저것 그 중에 뭐지? 뭐야? 뭐야? 방어전이 뭐지? 아 방어전 얘기였나? 큰 경기에 강하지 않습니까? 예. 땡큐. 예. 여러분 밖에 비 옵니다 여기 지금. 많이 와요? 약간 본격적으로 내릴 준비를 하는 느낌이긴 한데 시동 거는 느낌이긴 한데 모르지. 일기예보는 뭐 오다 만다는데. 그러게 저하고 약거행은 오랜만이네요. 들어. 뭐 오랜만에. 언제나 지난주에도 했는데. 야 그지 야근이 그랬구나. 언제나 멋있었어요. 이거 다 이제 다르게 들려. 나 이제 사람이 뒤틀렸어. 이제 꼬였어. 모든 말을 그렇게 듣게 됐어. 어느 사람 재밌을 거야. 이것도 약간 다 그래도 오늘 되게 명작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할 얘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꼬였니? 당신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 잘못된 당신 사람 교육해놓고 지금 다 내 탓이야. 월계수 식당? 할 시간 없을 것 같은데. 단 페트레스쿠 감독의 데뷔전입니다 이번 주말. 원래 일요일 경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요일에 U17 경기가 생겨서 바꿨어요. 아. 할 얘기 많은 영화인 날 녹방이라 다행이네요. 아까 할 얘기 없는 영화도 있잖아 가끔. 근데 생방 켜놓고도 힘든데 머니볼 정도면 사실은 한 2, 3주 잡아도 되는. 2, 3주씩 그 정도예요. 말하자면 생방보다는 녹방이 나은 영화다 그런 얘기. 아 그래서 일부러 좀 노린 거기도 하지. 뭘 다 계획했대. 뭐 아 얘기만. 진짜 진짜로? 계획했어. 네, 6월 29일 목요일 오프닝입니다. 네. 속보. 미혼 남녀 3명 중 1명은 SMS 통해 연인 만난 경험이 있다. SMS 열심히 해도 팔로워 안 느는 댓글러 심으로.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트와이스의 라이키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미혼 남녀 3명 중에 1명은 SNS 통해서 연인 만난 경험 있다. SNS 열심히 해도 팔로워가 늘지 않는 베텐러는 시무룩이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연인과 SNS 관련 설문조사를 했는데 3명 중에 1명이 인별그램, 얼굴책, 땡튜브 같은 SNS를 통해서 연인을 만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SNS를 어떻게 연인이 되느냐? 게시물을 봤을 때 취향이나 관심사가 같아서 이 DM이라는 걸로 말을 걸어서 연결되거나 스럽게 답변하는 게 마음에 들어서 요게 또 DM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가장 중요한 거 올라온 사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역시 DM 보냈다가 연결되는 거 무조건 DM입니다. DM 다이렉트 메시지의 줄임말입니다. 필터를 쓰시거나 아니면 이제 과감하게 얼굴을 안 나오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 스포츠 사진을 너무 올리면 이제 좀 패턴이 보일 수가 있어요. 감성 사진을 좀 올리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부지런히 달고 친절하고 정성스럽게. 근데 너무 또 친절하고 길고 그러면 또 매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감성에 잘 맞게 뭐 그런 거는 쭉 보다가 익히시고요. 제 사진을 내려야 되냐고. 제 사진 올려놓으세요. 제 사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잘 안되면 수요일 비참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찌네타운 하는 날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1시간 내내 하나 궁금한 분들은 기다려주시고 잠시 후에 영화 머니볼로 토크를 전해보겠습니다. 같이 토크하고 싶은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베테는 녹음 전 과정을 보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땡튜브 채널 에라오 혹은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접속하셔서 채팅 많이 남겨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방구석에만 있는 베텐러들의 외출을 돕는 좋은 전시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7월 1일부터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는 이자벨 드 가네 낭만 가득 찬 빛 전인데요. 신청을 해주시면 1인 2매씩 드립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 베텐 홈페이지 이벤트 신청 게시판 공지 게시물에 댓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프리 선언 없습니다. 본 코너로 바로 돌아갑니다. 광고 나갑니다. 작가님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들어갔나요? 네. 네. 오빠 이거 잘 모르죠? 뭐? 작가진 경악. 작가진 경악. DM 이거 사진 이거 잘 모르죠? 인스타 얘기하는데 난리 났어 여기. 왜? 막 질색팔색하는 얼굴 처음 봤어. 나. 사진이요? 뭐라고? 감성 사진을 올리라고. 너도 아, 이거 써 있어서 한 거야. 얘가 뭐래? 얘가 쓴 거 읽은 거야. 사이좋은 베텐. 올려야지. 폭탄 내가 돌리기. 인스타에 뭐 오빠 사진을 올리라고요? 이건 여기 댓글에 있어가지고 그냥 읽은 거고. 지금 서로 지금. 야. 아니 왜 감성사진 왜 감성사진을 올려야지. 누나 올려도 돼. 그럼요. 둘이 알아서 합의와. 누나는 나한테 그래. 여자가 이거 없으니까. 대박 사진 진짜 올리면 안 돼. 여자들 진짜 싫어할 것 같아. 우리끼리 공고해질지도? 우리끼리 공고해지지. 얘도 우리 편이구나. 남자가 왜 올려? 죽겠다. 너무 웃기다. 나 너 그런 표정 처음 봤다? 너무 또 깜짝 다시 얘기해봐. 왜 안 되는 거야? 놀랐어요. 왜 안 되는 거야? 네. 얘 이쪽으로 들어가. 네. 코너 들어갈게요. 가슴에 품고 다니던 영화 속 명장면을 끄집어내서 귀에 피가 나도록 입에 거품 물도록 토크로 푹푹 전해드립니다. 영알못 두 남자의 투머치 영화 토크쇼 찌네타운. 풀 강의 후에도 베텐 방송하러 오는 의리남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리남 이종범입니다. 8시간 풀 강의 후에 베텐 녹음하러 오십니다. 다음까지 오셨다고. 지난주에요. 지난주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날이 많진 않은데 지난주는 거의 11시간을 연속으로 얘기했죠. 다음날 일어나는데 담이었더라고요. 강의 때문에 담은 거 맞아? 게임하다가 담은 거 아니에요? 아니. 지난주는 확실히 말 때문에 온 게 확실히 맞아요. 강의는 8시간인데 게임은 12시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워서 하니까. 그러니까. 누워서 하면 담이 안 온다. 팔을 계속 똑같이 이렇게 같은 각도로 하고 있으니까 담이 온 거 아니에요? 저 좋은 거 알려드릴까요?
아주 작은 프로젝터를 천장에 쏘고 합니다. 그럼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하면 돼요. 완벽한 포지션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게임할 땐 담이 안 와요. 강의를 하면은 걸어다니면서 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다음에 오라고 하신 분 있어요. 하루 종일 힘들면 다음에 와요. 예. 다음 생에 볼까요? 다음 생에. 예. 자, 목 관리 팁이 있습니까? 목 관리 진짜 못해요. 못해가지고 그냥 많이 말하면 느는 것 같아서 학기 초에는 거의 목이 쉬어 있고요. 지금 학기 말이거든요. 네. 학기 말에는 약간 강철 목이 돼 있죠. 지금은 딱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목은 사실 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지. 전문가시잖아요. 예. 관리하는 법 따로 없어요? 예. 목이 가지 않게 하는 거. 뭐 이렇게 목이 일정 수준 이상 가지 않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뭐 배도라지집 이런 거다가 자본주의 상술입니까? 그런 거는 뭐 물 많이 먹고 이런 거? 크게 물은 수분은 필요하죠. 아, 그건 좋아요. 수분은 필요하고 이제 지나친 커피나 녹차 이렇게 안 좋아요? 이뇨작용이 있는 것들 네. 수분을 빼주니까 건기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 목 관리에는. 건기식이 뭐예요? 건강기능식. 아 건강기능식품. 아, 네. 아 그런 거는 뭐 또 없다고 하기에는 그럼 또 네. 광고가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예 그죠. 건기식. 있겠죠. 배도라지 이런 거 도움 있겠죠. 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네. 뭐 이제 저도 목에 좋은 사탕 같은 걸 먹으니까 네. 예, 그런 거는 충분히 또 도움이 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목이 아예 가버리면 네네. 회복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쵸. 아예 나가지 않게. 잠자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운동이랑 똑같아요. 운동도 그 근육이 아예 나가버리면 네, 그죠. 회복이 안 되잖아요. 한동안. 말을 아예 그럼 약간 비슷해요. 말을 아예 안 한 상태로 제가 한 일주일 있어봤거든요. 예. 새로운 게임 나와가지고 그때 목 상태 정말 좋았어요. 근데 말을 또 아예 안 하다가 갑자기 말하면 예,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것처럼 또 확 그런가? 가니까 그런가요? 예, 준비 운동, 준비 말도 필요합니다. 목을 좀 푼다 이런 것도 필요하고. 목 관리의 전문가가. 예. 성대도 메시다. 배성재는 성대 메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좀 이상한 말이네요. 예. 자, 이종범 작가 앞으로 온 문자. 콘텐츠의 신 이종범. 작가님, 저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 여행 가려고 하는데 미국이 너무 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정도 갈 것 같은데 어디 추천하시나요? 이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저한테 온 문자라는 게 실제 문자예요? 아니면 이거 조작이에요? 정말 저한테 문자가 옵니까? 오는 거죠. 두 가지가 궁금한데 왜 꼭 이런 것만 오죠? 미국 전문가라고 저를 이렇게 찍어서 저 보내신 것 같은데 한 번 갔다 왔어요. 한 번. 예. 근데 한 번 갔다 오는 사람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플로리다의 땡지니 월드를 추천합니다. 미국도 즐기기 좋지만 정말 자본의 끝에서 볼 수 있는 달달한 놀이가 많거든요. 그거 한번 정말 답을 해주네 또. 예. 한 번 갔다 왔지만 플로리다를 추천한답니다. 한 번 갔다 온 저에게 예. 거기가 정말 좋았다. 네. 그래요. 자, 역시 자국민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영화로 토크를 짜내는 찐해타운 코너 설명해 주시죠. 네, 매주 명장 영화를 한 편씩 골라가지고 명장면, 명대사, 비하인드 스토리, 코너 속의 코너 월드컵까지 영화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미리 보고 오시면 아주 얘기할 게 많아요. 예, 오늘의 영화 가볼까요? 바로 2011년에 국내 개봉한 영화 머니볼입니다. 개봉한 지 12년 됐구나. 벌써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원작이 경영학 서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제 저널리스트 마이클 루이스의 머니볼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영화예요. 예. 거기에 이제 르보니까 이게 실제 존재했던 인물 빌리빈을 이제 같이 넣어서 만든 거죠. 예. 장편 영화 데뷔작 카포티로 아카데미 감독상 후보에 올랐던 베넷 밀러 감독이 연출했고요. 배우 브래드 피트가 제작에 참여하면서 주연도 한 영화입니다. 예. 사실 영화 감독이 이게 뭐냐면은 이 제작이라는 게 감독 옆에서 투자자도 데려오고 감독도 고르고 이거 전부 다 하는 거거든요. 네. 자기 돈을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브래드 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보기에 이건 된다 싶은 영화에는 자기 돈을 넣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사실은 저같이 스토리 쓰는 사람들은요. 아론 소킨이 한 거다로 더 유명해요. 아론 소킨이 각본에 참여한 사람인데 이분이 누구냐? 스토리 작가들에게는 거의 레전드. 소셜 네트워크, 뉴스룸, 웨스트윙 이런 거 쓰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일단 한번 뭐 세미나 한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와요. 근데 그분이 참여한 각본이 머니볼입니다. 신이죠, 신.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네네. 그분 실제로 강의도 잘하시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잘 쓰세요. 줄거리는요. 2002년도 메이저리그 만년 최하위의 그나마 실력 있는 선수들은 전부 다 다른 구단의 뺏기기 일수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단장 빌리빈. 이게 브래드 피트죠. 네네. 빌리빈은 경제학을 전공한 피터를 영입해서 머니볼 이론을 따라서 선수를 파격 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경기 데이터에만 의존해서 사생활이 문란하거나 잦은 부상이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등의 이유 때문에 다른 구단에서는 외면받던 선수들을 전부 하나씩 팀에 합류시키는데요. 사람들이 엄청 비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는
22연승을 하면서 선전합니다. 그러나 결국 리그 우승에 실패하죠. 하지만 다른 팀들이 피터와 빌리의 방식을 따라하게 만들면서 머니볼 이론을 성공적으로 입증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네. 이 머니볼로 토크를 쪄낸다고 하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네네. JK 박875님, 왠진 모르겠는데 쿨타임 차면 꼭 다시 보는 영화예요. 스타인더 폰드님, 야구를 숫자로도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줘서 재밌었어요. 네네. 이제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팀이 라스베가스로 이적한다는데 어쩐지 씁쓸하네요. 네, 그죠.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에 이제 엔딩 크레딧 직전에 나왔던 문장이 그 뒤에도 빌리 빈 단장은 열심히 뭐 남아가지고 했다 그런 나오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전 단장이죠. 네. 지금은 사업부 부수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운영으로 아예 가버렸고요. 전 세계적으로 진짜 인기 많았어요. 예. 이게 5천만 달러로 제작을 했는데 전 세계 총 매출이 1억 706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한국에서는 관객 수 64만 명의 흥행 수익이 403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64만 명이요? 네네네. 많이 안 들었구나.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 아는 사람 사이에서 뭐 최고의 영화다. 2번, 3번 재탕, 3탕 하는데 의외로 안 본 분들 꽤 있습니다. 요게 84회 아카데미의 작품상, 나무주연상 등등 거의 6개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됐는데 수상은 실패했어요. 예. 하지만 평단의 극찬을 받았죠. 네. 사실 그 이동진 평론가가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받았어야 하는 영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저는 한 20번 이상 봤습니다, 이걸.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진짜 좋아하셨을 것 같고 예. 저도 이 영화는 뭐 틈만 나면 보는 영화입니다. 이게 스포츠 영화의 전형적인 네네. 거를 기대하고 갔다가 이제 실망한 분들이 꽤 많았던 많이 것 같아요. 이 계시죠. 스토리를 모르는 분들은 맞아요. 뭐야 이거 밍밍하게 끝나고 뭐야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막 그렇죠. 그 보통 야구가 소재인 영화들은 네네. 극적으로 말로 홈런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월드 시리즈 우승하고 끝나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무슨 뭐 단장이 딴 팀 제의 받았는데 그걸 안 갖고 그죠.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이론을 받아들인 보스턴이 우승했다. 뭐야?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는데 모든 걸 어긋나잖아요. 근데 야구를 정말 진지하게 좋아하신다? 예. 그런 분들은 약간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좋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예. 야구를 좀 색다른 시선으로 보는 작품들이 몇 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스토브리그 같은 국내 작품도 있고. 혹시 그라젠이라는 만화 아세요? 그러진 몰라요. 그라제니라는 만화가 있어요. 네. 일본의 만화인데 그라운드에 이제 돈을 의미하는 제니를 붙인 거거든요. 근데 모든 선수를 오직 돈으로만 환산해서 보는 어떤 주인공의 얘기예요. 예. 그런 작품들이 이제 야구를 좀 색다르게 다루는 작품들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정말 좋아하죠. 사실 이 영화 초반에 빌리빈이 스탠포드 장학금을 거절하고 야구 선수가 됐다고 나오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스탠포드 장학금도요. 미식축구 쿼터백 장학금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어마어마한 수재 영재였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모든 분야에서 만능 스포츠맨이었다라는 의미였거든요. 물론 그때 이제 프로야구 계약금으로 받은 돈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친의 부동산 투자 실패로 날리긴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영화 중간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네. 아, 내가 옛날에 돈 때문에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한 적이 있지. 다신 그러고 싶지 않아. 그 얘기가 사실은 요 관련돼가지고 본인이 했던 얘기라고 합니다. 본토사정 잘한다고 하신 분 있고. 예. 공부해서 오죠, 항상. 그래요. 배영이 안경 썼을 때 피터 같았어요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 배우가 그런 거고 실존 인물 폴 디포데스타.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사람은 배우랑은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분 잘생겼어요. 예. 근데 이분은 본명을 쓰지 말아달라 해가지고 이 피터 브랜드로 예.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영화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주셨습니다. 이분이 예. 자문 엄청 해주시고 연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분이에요. 네네. 배영하고는 조금만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저도 이 영화 2002년에 이 오클랜드 에이스의 스토리를 다 봤던 사람이고 네네네. 이때 한창 또 야구를 메이저리그 야구가 우리나라에서 잘 나갔거든요. 네, 그죠. 그리고 또 보스턴 레드삭스나 뭐 이런 김병현 선수가 또 뛰던 때고 뭐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중계 시청률이 되게 높았던 때라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네네. 야구 팬들 이런 분들은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좀 남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그렇죠. 자기 얘기의 시기가 맞잖아요. 예. 저는 사실은 실제 야구 팬이나 메이저리그 팬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영화 때문에 꽂혀서 그 시기를 찾아보고 공부했던 예. 경우였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 그럼 찾아봤죠. 그렇죠. 그리고 이 단장의 스토리, 인생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이 좀 오히려 수요가 생겨가지고 그렇죠. 스토브리그도 잘 되고. 그죠. 그 실제 빌리빈 단장 얼굴은 잘생겼잖아요. 예. 실제로 얼굴 봐도 되게 잘 나이를 먹은 얼굴이라서 브래드 피트랑은 다른 모습이긴 한데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키도 엄청 크고. 그죠. 예. 근데 이 영화가 야구 좋아하는 분들 말고 이제 영화나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 평단 이쪽에서는 주로 뭘로 보냐면 빌리빈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로 많이 봐요. 야구 시스템 얘기도 중요하지만
빌리빈의 개인의 트라우마를 고치는 영화다. 이런 걸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 실제로 빌리빈이 선수였을 때 연습 때는 그렇게 잘하고 시합 나가면 약간 죽 써가지고 유리 멘탈이란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 빌리빈이 갖고 있는 아주 깊은 데에 있는 두려움, 공포 이거를 어떻게 치료할 거냐에 대한 영화로 해석되는 부분이 많아요. 네. 오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머니볼의 명장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30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빌리빈이 스카우터들과 선수 영입 관련해서 회의를 하는데요. 스카우터들이 이 선수는 턱이 잘생겼네. 못생긴 여자친구 만나는 거 보니까 자신감이 부족하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회의를 합니다. 그러자 빌리빈이 귓등으로도 안 듣고 뭔 소리 하냐 하면서 화를 내는데 좀 통쾌했어요. 이런 네. 톤으로 이렇게 하죠. 네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요 스카우터 팀이 그 당시에 메이저리그 모든 팀의 보수적인 시스템, 평생 동안 선수를 골라왔던 자기 안목을 믿는 그 보수적인 시스템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빌리빈도 이들에 의해서 이 업계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들의 눈이 틀렸다는 게 틀렸다면 빌리빈 본인도 틀렸다는 거거든요. 네. 이 영화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주인공은 내가 잘못된 건 니네 때문이야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를 이 팔방미인 그렇죠. 5툴 플레이어로 네. 완전히 좀 봤던 그 스카우트들 네. 막 그 난리나죠. 배트 맞아 나가는 소리랑 수비하는 거랑 발 빠른 거랑 보고 와 쟤는 완전히 그 1번 픽이었는데 이러면서 완전 인기 많겠네, 스카우트들의 그 뭔가 대충 보는 감, 그렇죠. 눈 뭐 이런 걸로 데이터가 아닌 그래서 원저를 보면 예. 책을 보면 그리고 그들은 빌리빈을 잘못 본 게 맞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스카우트들을 빌리빈이 저도 책을 봤거든요. 네네네. 봤는데 청바지 파는 사람들 같았다. 아. 라고 판단했다고. 근데 이게 고대사는 영화에도 나와요. 나오죠. 네, 뭐 청바지 팔아요? 뭐 이러면서. 그렇죠. 지금 뭐 애들 뭐 몸매 얘기하고 왜 네. 그래? 그러면서. 청바지 팔 때 보통 이제 뭐 그냥 막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뭐 네네네. 이거 뭐 그 라인이 참 예쁘고 딱 떨어지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그죠. 그걸 선수를 뽑을 때 스카우트들이 하는 말처럼. 그렇죠. 예. 관상처럼.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요. 우준영님께서요. 빌리빈과 피터가 처음 만나던 때가 기억나요. 가르시아 선수를 트레이딩하려고 했는데 피터의 귓속말 한 번으로 트레이딩이 무산되잖아요. 그리고 빌리빈이 주차장으로 피터를 불러내는데요. 이때 피터가 중요한 건 선수를 사는 게 아니라 승리를 사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빌리빈은 인재를 알아보고 선수가 아닌 피터를 영입해버리죠. 실제로 그 피터가 여기서 예일대 출신으로 나오잖아요. 예. 경제학과. 예. 근데 그 모델이 됐던 폴 디포데스타는 하버드대 출신이었어요. 예. 뭐 거기서 둘 다 잘 나가는 데죠. 예. 사실 이때 감독 말고 이 브래드 피트가 빌리빈 캐릭터를 막 구축을 열심히 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빌리빈 캐릭터를 연기할 거냐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수트를 입혀놓은 짐승을 하고 싶다. 프로 스포츠맨이었는데 행정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행정직을 관리직을 하고 있지만 내면은 짐승인 사람을 연기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이 브래드 피트가 넣은 대사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상대를 엄청 압박합니다. 네. 스카우터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뭐지?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뭐지? 이게 반복하거든요. 그리고 피터 처음 만날 때도 그래서 너 무슨 일 하는데 막 3번쯤 해요. 이게 브래드 피트가 고친 대본이래요. 뭔가 굉장히 상대를 압박하는 말투를 쓴다면 어떨까 이러면서 약간 옛날에 잘 나갔던 어떤 피지컬 좋은 운동선수의 그 내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한테 꽂혀서 재밌는 네. 놈이네 이러고 일단 갔는데 일단 가죠. 돌아간 다음에 계속 그 머릿속에 자기가 뽑혔을 때 그 옛날이랑 그렇죠. 이 나와는 다른 관점으로 보는 이 어린 예일대 출신의 피터랑 계속 네네네. 머릿속에서 안 떠나서 밤에 전화해가지고 몇 시에요? 그러니까 몰라. 예. 나를 네가 뽑았으면은 어떻게 드래프트 했을까 이랬는데 9등으로 뽑았죠. 보너스 없이. 처음에는 이제 그냥 듣기 좋게 좋은 넘버 원이죠 뭐 이랬는데 좋은 선수였죠. 헛소리하지 말고 진짜로. 아마 9라운드에 보너스 없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빌리빈의 개인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영화라고 생각하고 다시 보시면 그런 장면만 보여요. 아, 빌리빈은 지금 과거에 자기가 선수가 됐던 순간에 묶여 있고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체크해 보려고 자기를 제물로 바치거든요. 그리고 그 답이 마음에 든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그 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처음 나타난 거죠. 그렇죠. 너 좋은 선수였지가 아니라 넌 사실은 그랬어라는 얘기를 해주니까 딱 내가 방금 널 산 거야 이러면서 짐 싸라 그러죠. 그 관점을 지금 이제 도입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원석의 큐사인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나 오늘 할 얘기 되게 많은데 그게 지금 시간 없네. 그럴까? 할 얘기 많이 못 하겠네. 이거에서 천천히 다 해주세요. 나중에 편집으로 어떻게 해볼게요. 내부가 엄청 많아요 지금. 근데 내부가. 많고 끝까지 할 게 괜찮은 게 많은 거 아이 같아요. 다 야근하시는데. 네, 히말라야 갈 때 머니볼 책을 들고 왔는데 아, 왜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때 꽂혀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머니볼 책을 원서가 처음 나왔을 때 원서를 샀어요. 아 네. 네. 당연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수학책 같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조금 읽다 말았는데 나중에 번역이 돼서 나와가지고 근데 그때 안나푸르나 가는데 왠지 모르는데 그 책을 들고 아, 왔어요. 근데 멋있는데요? 안나푸르나에서 머니볼 봤다고요? 네. 멋있는데요? 나랑 웹소설 봤을 텐데. 교양인이시네요, 교양인. 오늘은 뭐 월드컵 없는 거지? 네.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2부 시작했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찌네타운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영화 머니볼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머니볼 명장면을 쪄보겠습니다. 네. 무릉도원이세요 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빌리빈 단장이 스카우터들한테 나이, 사생활, 인성과 상관없이 출루율만 높으면 선수를 영입하겠다라고 선포하는데요. 저도 보면서 이래도 되나 싶기는 했어요. 그래도 빌리빈 단장의 손가락을 튕기면서 가리키면 피터가 바로 출루율을 줄줄 읊는데 괜히 쾌감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피터를 처음으로 이제 영입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장면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또 분의 삶 얘기하니까 그거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이런 식의 또 공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항상 나오진 않아요. 또 분의 삶 공식인데 왜 주인공이 팀원을 모으는 영화 있죠. 네. 자기 팀원들을 모아서 팀을 만들어서 나가는 영화. 그럼 무조건 4분의 1 딱 그때 팀이 완성됩니다. 아, 이건 또 분의 1이에요? 또 분의 1이에요. 어. 팀원을 모으는 스토리가 아니면 안 나와요. 근데 리크루트가 또 분의 1이다. 그죠. 우리가 해가지고 뭐 한다. 내 동료가 되라. 이런 스토리면은 아무리 늦게 완성돼도 4분의 1이고 보통은 4분의 1 전에 완성이 돼서 이제 4분의 1부터 같이 팀으로 움직입니다. 아하. 근데 이 영화에서 25분에서 35분 사이에 요 10분이 피터 데려와서 여기에서 스카우터들에게 보여주는 딱 장면이에요. 잠깐만, 그럼 원피스는 또 분의 1이 어디예요? 몇 권이에요? 몇백 화짜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2시간 영화 기준. 지금 원피스는 또 분의 1이 어디예요? 아니 2시간 영화. 2시간짜리 영화 기준. 또 분의 1이 몇 년을 본 거야 지금? 그렇죠. 이게 원래 장편은 빼야 돼요. 2시간짜리 영화. 드라마에도 안 나와요. 2시간짜리 영화에서 항상 나옵니다. 킹분의 1 여러분들. 그래요. 자, 아무튼 요거 출루율을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다. 근데 사실 좀 이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죠. 일단 영화에서는 간단하게 일단 출루율이 좀 제일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간략하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보면 되게 복잡하죠 이거. 네네. 그리고요. 분모자 떡볶이님께서 보스턴 레드삭스 보수였다가 팔꿈치 수술로 방출된 스콧 해티버그, 이분은 이제 스타로드죠. 1루수로 영입하러 간 빌리빈 단장이 가는데요. 이때 당황하던 해티버그 표정이 정말 제 표정이었습니다. 별로 안 어려워 하는데 안 어렵겠냐고요. 그쵸. 실제로 이때 근데 이게 해티버그한테 다른 곳에서도 제안을 많이 줬대요. 실제 네. 다른 팀에서. 근데 이 스콧 해티버그는 주전 활동을 시켜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오클랜드를 선택했다는 게 실제 얘기입니다. 로키스에서 예, 오퍼가 있어서 네. 두 팀이 오퍼가 있었는데 이제 본인은 은퇴 기로에 놓였던 것처럼 영화에 나오긴 했으나 아내도 이렇게 가계부 적잖아요. 이렇게 영수증 관리하고 그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딴 일 알아봐야 되나? 그럴 타이밍에 빌리빈이 오죠. 예. 그래가지고 딸이 갑자기 막 침투해 들어오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딸이 되게 귀엽고 그러다가 여기서 또 그 전형적인 감동캔가 이랬는데 또 그것도 또 아니에요. 또 아니에요. 잘 나오지도 않아요. 여기서 크리스 프렛이. 전 처음에 보고서는 그 딸이 자다가 나오잖아요. 예. 크리스 프렛이 당황하잖아요. 근데 저는 보면서 약간 아내가 동정표 얻으려고 딸 깨웠나? 우리 귀여운 딸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약간. 미국 감성 차갑네. 아니 제가 약간 꼬여서 미국식 봤어요. 비즈니스는 그런 식인가요? 꼬여서 봤어요. 꼬여서. 다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해티버그가 그 중간에 이제 빌리빈 단장이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막 이렇게 네네. 막
그 말도 걸고 그러는데 차갑게 해. 그래서. 근데 실제로는 되게 살가운 성격이었대요. 네, 그렇죠. 말을 엄청 걸고 포수들이 원래 중얼중얼 많이 하잖아요. 프렌들리한 네. 성격이었다고 써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모든 팀원들과 인사하고 다니는 사이였다 이렇게 나오죠. 다음은요. 다음은 모기지행님께서요. 딸이랑 기타 가게 가던 빌리빈 장면이 좋았어요. 물론 전처랑은 왜 애한테 벌써 핸드폰을 사줬냐 어쨌냐 하면서 싸웠지만 딸에겐 자상하더라고요. 딸이 노래하는 걸 수줍어하자 아빠를 위해서 기타 쳐달라고 용기 북도로 줬잖아요. 지금까지의 빌리빈 모습 중에 제일 스윗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 시기가 2002년 배경인데 지금 부른 이때 딸이 부른 노래는 2008년 노래거든요. 야. 하지만 이제 이게 이 감독 입장에서 이 딸의 가사가 딱 빌리빈의 지금 상황을 완벽히 묘사한 가사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여기 삶은 약간 미로 같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근데 거기에 핵심 대사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을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란 말이 나와요. 근데 그게 빌리빈의 지금 딱 막 그 마음이거든요. 요걸 그대로 엔딩에 그대로 씁니다. 빌리빈이 처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는 장면이 그 대사가 나오는 장면, 그 가사가 나오는 장면인데 그걸 앞에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아무튼 여기도 또 로빈 라이트라는 꽤 대배우 포레스트 검프에 나온 여배우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분량 되게 적어요. 적죠. 짧죠. 그래가지고 애매합니다 다. 예, 그리고요. 대단한 배우들을 짧게 보여주는 걸로 유명해요, 이 영화가. 네. 해피 위켄드님께서 통계를 토대로 영입한 선수들과 첫 훈련을 하는데요. 선수들 실력이 영 아니자 빌리빈이 피터한테 실패하면 책임져라 해놓고는 농담이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 진담 아닐까요? 본인이 불안하니까 그렇죠. 피터한테 괜히 한 거죠. 이렇게 툭 치면서 야 이거 효과 있어야 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원래 대사가 되게 벙찐 피터 얼굴이 나오죠. 실제로 이 그 빌 제임스의 이론을 네네네. 야구판에다가 실제 야구판에 적용한 사례가 없는데 이걸 메이저리그 팀이 하니까 네네네. 그리고 더군다나 출루율만 믿고 그냥 막 모은 셈처럼 되니까 이 실험이 성공을 하면은 그렇죠. 뭐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사실상 다 퇴출인 거잖아요. 사실 미쳤다고 영화적인 과장이 좀 있긴 있어요. 실제로는 빌리빈 단장 직전 단장이 세이버 매트릭스를 어떻게 좀 써볼까 해서 많이 분위기를 만들어놨는데 네. 빌리빈이 약간 완성시킨 느낌이거든요. 네. 실제로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빌리빈이 완전 처음부터 다 맞는 것처럼 나오고 네. 있는데 그거는 감안하고 봐도 괜찮을 정도의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또 그 빌리빈이 이 타자들의 출루를 중요시했지만 이때 오클랜드 에이스에는 네. 엄청난 1, 2, 3 펀치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베리지토, 마크 멀더 그리고 팀 허드슨 다 20승을 할 수 있는 투수들이 있어가지고 오호, 네. 예, 투수들이 엄청 강했어요. 그래서 타자들이 좀 해주면 네네네. 예, 또 승수를 쌓을 수 있는 팀이기도 했습니다. 스포츠 캐스터랑 머니볼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그렇죠. 네. 예. 전문가와 함께하는 얘기 느낌이네요. 그리고요. 오리지널 팝콘 대 캐러멜 팝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야구 시즌 개막하면서 선수들 인터뷰하고 들뜬 분위기인데 난 원래 경기 안 봐 하면서 경기장에서 떠나던 빌리빈 단장. 경기장을 떠나서 혼자 운동하던데 완전 이해되더라고요. 저도 제가 보면 경기 질 것 같아서 월드컵 같은 중요한 경기를 안 봅니다. 이 장면은 진짜 중요한 장면인 게 예. 빌리빈이 계속 들고 다니는 그 종이컵 기억나시죠? 예. 그게 뭐냐면은 야구 선수들이 거의 들고 다니는 침 뱉는 통이거든요. 왜냐면 씹는 담배를 주로 하니까. 요것도 브래드 피트가 넣은 설정 중에 하나인데 경기장은 자기의 실패의 장소. 내가 빼앗긴 장소고 아직 내 안에는 선수가 있다가 다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리빈은 언제나 선수 때의 습관을 갖고 있고 선수 때 먹덩을 먹고 경기장도 그래서 안 가는 거거든요. 빌리빈의 두려움이 계속 깔려있는 설정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원래 경기 안 봐. 네가 나한테 내용만 알려줘. 경기장 절대 안 들어가. 이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좀 그 야구장 가면은 지는 징크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보지도 않고 이 경기장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서 잠깐 스코어만 확인하고 끄고 계속 확인하고 끄죠. 끄고 그게 이제 아까 딸이 불러줬던 노래의 그 가사죠. 내 두려움을 보여주기 싫으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다른 이유를 대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하트비트님께서요. 이런 식으로 선수 영입하면 안 된다고 스카우터들이랑 싸우고 자기가 영입한 선수들 왜 선발로 안 내보내냐고 감독이랑 싸우고 근데 제가 감독이었으면 진짜 싫었을 것 같긴 합니다. 스카우트 설득은 못하더라도 감독한테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줘야 했지 않을까요? 실제로는 요 빌리빈과 마찰해가지고 구단을 떠나는 스카우터 팀장 그레디 퓨슨은 실제로는 잘린 게 아니래요. 텍사스 레인저스에 스카우트 해가지고 팀을 옮긴 거고 나중에 또 관계도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감독하고의 관계도 좀 충돌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대립구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 영화를 위해서. 사실 그 아타우 감독이랑 사이가
뭐 괜찮았죠. 네네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필립 MSG. 시모 호프만이란 또 대배우가 엄청난 대배우죠. 예, 빌리빈한테 엄청 그 반기를 든 감독이라서 맞습니다. 자를 거면 잘라. 난 내 철학대로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또 영화적 허용으로 대배우 둘이 부딪히는 장면은 항상 에너지가 좋아요. 예. 아타우 감독 그리고 또 흰머리긴 하지만 키가 엄청 크고 거구거든요. 근데 아, 여긴, 그럴까요? 여긴 또 약간 좀 시모 호프만 크기로 땅땅하게 나오죠. 예, 땅땅한 그런 감독이 됐습니다. 시모 호프만 그립습니다. 예. 다음은 상. 아 근데 네. 왜 먹는 씬이 하나도 안 나오지? 뒤쪽에 이건 먹방 영화인데 사실 뒤에 엄청 나와요? 지금 불안감이 먹는 씬 보내신 왜 분이 없어? 계신데 그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이거 먹방으로 시작해서 먹방으로 끝나는 영화인데 뭐 그거부터 할까요 지금? 예? 그거부터 할까요 하나? 하나 아니 해줘요? 실제로 빌리빈이 지금 되게 불안한 하루 종일 먹어댔어요. 제가 불안 증세 나오시는 예. 것 같은데 빌리빈 자체가 키가 크고 본인이 이제 그 기초 대사량이 높아서 선수였으니까. 본인이 하루에 1만 칼로리는 그냥 날려버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네. 계속 먹어댔거든요. 좀 약간 불안하실 것 같으니까 예. 그거부터 할게요. 가보죠. 먹는 거. 먹브레드님께서 보내주신 예예. 상면입니다. 영화 내내 빌리빈의 먹방을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빵, 햄버거, 팝콘, 커피, 맥주 등등 종류도 다양하고요. 게다가 팝콘 먹다가 선수 트레이딩 전화 오니까 옥수수 알갱이를 포로록 뱉어낼 때는 무슨 수박씨를 베는 것 같고 정감이 갔습니다. 근데 뭘 계속 씹고 컵에 뱉고 하던데 그건 뭐 먹는 걸까요?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주로 사용하는 씹는 담배. 아 이게 잇몸 사이에 이게 담배잎을 꽂아놓고 계속해서 침을 뱉어주는 썩 남보기 안 좋은 네. 그런 담배입니다. 그거 뭐예요?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네. 그 빌리빈 단장이 피터한테 일루수한테 너 걔한테 나가라고 네가 얘기하고 네네. 나는 지안비한테 내가 얘기할게. 그렇죠. I'll tell him 하면서 이렇게 네네. 먹는 그 카스테라 같은 거 있거든요. 빵, 옥수수빵. 네. 그 옥수수빵이에요? 옥수수빵이라고 아, 알고 이 있어요. 잘하는구나 역시. 아니 모르는데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예요? 아니야 난 모르지만 네. 옥수수빵이 긴 거 아니에요? 긴 거 그러니까 한 입으로 쑥 먹는 거? 맞죠 그거. 맞죠? 트윈 아니네. 땡즈. 트윈 트윈 땡즈구나. 땡즈. 이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그죠 그거 한 번에 4분의 3을 또 분의 3을 먹어요. 그렇죠. 막 하고 집어넣은 다음에 요만큼 근데 남더라고요. 저거 카스테라면은 엄청 목 막힐 텐데 그렇게 먹는 거면은 사실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먹으면서 가죠 먹으면서. 예. 그래서 굉장합니다. 저건 나도 목 막힐 것 같은데 브래드 피트가? 네, 그래가지고 호승심? 그래서 저도 이제 저게 궁금했어요. 네. 카스테라 아니구나. 거기서는 주로 이제 팝콘을 먹어도 항상 베이크레인으로 먹잖아요 이분도. 예. 근데 약간 호승심 느끼셨겠어요? 예. 먹는 씬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코치들 앞에 앉혀놓고 그 감자튀김 이렇게 케첩 찍어서 딱 먹는 거랑. 그렇죠. 그리고 예. 선수를 그 섭외하러 가서도 뭘 계속 먹어요. 누가 이렇게 그 아내 되는 사람이 뭐 가져오면은 그렇게 고마워해요. 친절하시군요. 이러면서 고마워해. 선수 그렇죠. 섭외보다 그게 더 중요해 지금. 좀 먹죠. 항상 먹습니다. 그리고 또 이 커피도 그 출근하자마자 비서한테 커피 내렸냐고 그쵸, 물어보고 커피 있어요? 그 다음에 굿모닝을 해요. 이분 되게 네. 디테일하게 그 보시네. 다음에 이 커피를 딱 그 딸이 만들어준 컵. 네네, 그죠, 예, 그죠. 딸이 제작해준 것으로 보이는 컵에다가 또르륵 따라가지고 마시는데 그 모닝 커피가 아주 맛있어 보이고. 20번 보면서 뭘 본 거예요? 예. 그것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맥주가 네네. 그 맥주는 이제 오클랜드 에이스가 결국 마지막에 지고 이제 네. 진 다음에 맥주를 딱 한 컵. 이 모닝 맥주 같은 느낌인데. 모닝 맥주 같은 느낌인데. 네네네. 꿀꺽꿀꺽꿀꺽꿀꺽 하면서 뭔가 나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전화벨이 울리니까 약간 짜증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받았더니 그게 보스턴의 영입 전화.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듣고 나니까 확실히 이 영화에서 계속해서 시선을 잡아주는 것들이 먹는 장면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중간에 나오는 햄버거나 샌드위치 먹방은 이게 그 감독이랑 마찰이 있어서 열받아서 네, 그죠. 먹다가 막 책상 집어던지고 그래서 조금 불안한 먹방이거든요. 강 떨어지니까. 그 부분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먹니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먹니볼 맞네요. 자 다음은요. 상 H8452님께서요. 빌리빈 단장이 피터한테 선수들 자르는 방법을 미리 연습시키는 장면이요. 그때 머리에 총 한 발이 났겠냐 가슴에 5발이 났겠냐 하는데 진짜 명대사 같아요. 맞는 말이라서 공감되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장면 사실 숨겨진 장면인 거 아십니까? 빌리빈 심리 상담 장면이라는 설이 되게 많아요. 자세를 보면
옆에서 듣고 있는 피터는 오히려 정신과 의사처럼 앉아 있고요. 예. 빌리빈이 약간 뒤에 기대가지고 환자 왜 이렇게 상담할 때 뒤에 기대잖아요. 반쯤 눕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패했던 선수 시절을 자꾸 재경험하는 심리치료 느낌으로 넣은 장면이란 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계속 빌리빈은 치료되고 있다 이런 느낌? 다시 보시면 그런 느낌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피터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되게 힘들었던 얘기를 남의 귀로 듣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네. 이게 되게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이 어린 부단장한테 굳이 자르는 방법을 연습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약간 먹방 얘기가 아닌 얘기를 하니까 되게 25인데. 텐션이 많이 떨어지시는 예. 것 같아요. 흥미가 너무 없어진 것 같아요. 다음 갈까요? 이제 예술적인 장면이에요. 예. 요요를 기다리면님께서 네. 빌리빈이 선수들이랑 원정 경기도 같이 안 가고 친하게 안 지내잖아요. 그게 선수들 자를 때 힘들까봐 일부러 거리 두는 거였는데요. 이 사실을 선수들도 알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더 속상한 장면이랄까요. 이게 속상한 장면이라고요? 저는 이 약간 그 공감력이 약간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거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네, 뭐 그 소다는 왜 돈 내야 돼? 예, 이런 거 왜 물어볼 돈을 내야 돼? 돈을 내고 자판기 뽑아 먹으라고 그랬더니 클럽하우스에서? 그 돈은 어디에 쓰여? 그랬더니 뭐 필드에 그라운드 쓰인다. 뭐 이런 거에 다 쓰인다. 네네. 뭐 그랬더니 와 이런 팀은 처음 봤다. 어이없죠. 그래서 그래 알겠다 이러면서 그냥 다시 헤드폰을 쓰고 소다머니가 그런 데 쓰인다고? 응. 알았어 너 나랑 얘기하기 싫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오케이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이 그 캐릭터가 네네. 나중에는 리더가 좀 돼줘라. 그렇죠. 네, 뭐냐면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은 선수기 때문에 맞아요. 좀 리더가 돼주고 좀 본인이 이제 영광의 시절을 누렸지만 그 양키스에서 연봉을 주면서 데려온 선수라는 걸 자각하고 그렇죠. 이 라커룸의 리더 역할을 해줘라. 저스티스. 네. 그랬더니 데이빗 저스티스. 아직도 실제로? 몸 좋고 네. 잘 치고 뭐 이러지만 배우 너무 잘생겼어요. 에고만 강하니까 음. 선수들한테 좀 이렇게 커버를 해줘라. 이랬더니 그 해티버그한테 이렇게 시리얼 먹으면서 시리얼 먹방이 아주 네,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예. 그 시리얼은 이게 뭘까? 연결이 됩니다. 우유를 자작하게 시리얼을 일단 꺼낼 때도 네. 원핸드로 꺼내요. 그렇죠. 시리얼 통을 그 큰 통을 딱 맛있겠어요. 원핸드로 꺼낸 다음에 이 납작한 볼에다가 붓고 예. 우유를 자작하게 부어가지고 맛있어 그렇죠. 보이더라고요. 예. 네. 그거 먹으면서 제일 두려운 게 뭐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공이 나한테로 오는 거. 정작 대장님은 시리얼을 보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빌리빈이 선수들하고 거리를 두는 이유 중에 그것도 아까 얘기한 그 맥락도 있어요. 예. 선수였던 자기 자신을 계속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데이빗 저스티스는 후르츠링을 좋아한다. 후르츠링. 예. 잘 보면 화이트 버전 후르츠링 예. 입니다. 다음은요. 다음은요. 너무 많은데요. 얼마나 해야 돼? 다 할 수 있어요. 계속 하시죠. 다 해도 돼요. 예. 일단 가시죠. 네. 오아리님께서 오클랜드가 연패를 끊지 못하자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는데요. 딸이 아빠가 실직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멀리 이사가게 될까봐 걱정하는 부분이 안타까웠습니다. 배터리. 배터리가 없다. 아이고 이런. 전원 없니? 없어서 바꿔야 잠시만 되는데.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골라서 해도 됩니다. 적어온 거. 골라서 내가 적어놓은 거 2개밖에 없네 이제. 데스크탑은 저기 있고요. 지금 이거는 채팅창 보는 용이고요. 안타까웠습니다. 어디죠? 11페이지. 연패임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머니볼 이론대로 끌고 가는 빌리빈도 대단하고요. 일루수로 해티버거를 절대 안 쓰는 아트하우 감독도 대단하고요. 이것도 대단한 먹방신이죠. 그 얘기가 아이스크림을 먹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딸의 감각이 굉장히 궁금한데 아이스크림을 많이 퍼줬는데 거기다가 뭔가를 뿌려요. 면도 거품 같은 거를. 면도 거품이 아니고 면도 거품. 예. 그거잖아요. 그 무슨 거품입니까? 아무튼 뭐예요, 그게? 그 휘핑크림. 그게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먹어요? 한국에서도 먹습니다. 그래요? 처음 봤는데 난. 그 아주 매운 라면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땡땡 볶음면 이런 거. 거기다가 휘핑크림 뿌려서 먹으면 좀 덜 맵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한국에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요. 사장님 한국에도 있고요. 거기다가 또 이 초콜릿 시럽 더 뿌려줘? 더 뿌려줘. 이런 얘기 하고 막 그러죠. 예. 그리고 맛있게 먹죠. 작은 스푼 줄까 큰 스푼 줄까? 작은 스푼. 예. 참 이거 영화 정하니까 이거 배우게 되네. 예. 네. 그리고요. 다음 장면은요. 멘탈 브레이킹님께서 이제는 선수들한테 통계를 기반으로 한 1대1 맞춤 트레이닝도 해주고 적극적으로 변한 빌리와 피터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리고는 팀이 계속 우승하더니 20연승 달성을 코앞에 두게 되잖아요. 통계하고는 정말 통하는구나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빌리빈의 변화의 시작인데 직접 선수들과 대화하면서 이제 거리를 가까이 좁혀가는 과정이어가지고 빌리빈이 변화하기 시작했구나라는 의미의 시퀀스예요. 예.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또분의 3을 얘기하니까 또분의 3만 보시는데 또분의 3이 영화의 제일 저점이라 그랬잖아요. 제일 힘든 구간.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영화의 제일 해피타임은 언제일까? 또분의 3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 보시다가 분위기 좋은데? 약간 내가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고 굉장히 지금 마음이 편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잠시 후에 또분의 3이 나온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바로 그 구간이 여기입니다. 19연승까지 쭉 달려가는 영화의 중반부가 또분의 3 직전. 그렇죠. 네. 이게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를 목격한 분들은 이거를 알고 보는데 이제 그냥 야구 영화구나 하고 찾아온 분들은 뭐지? 이렇게 계속 맞습니다.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야구 영화라 보시는 분들은 바로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주차금지님께서 20연승을 앞둔 빌리비는 경기를 안 보고 마이너 팀 선수들을 보러 갑니다. 그런 빌리에게 딸 케이씨가 전화로 차 돌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라디오로 경기를 듣던 빌리는 차를 돌려서 경기장으로 향합니다. 의구 딸바보. 이걸 야구 영화로 보시는 분들은 또분의 3을 결승전 실패, 결승전에서 패배하는 걸로 보시거든요. 근데 그 영화의 되게 뒤쪽이에요. 실제로 4분의 3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여전히 빌리비는 경기장으로 안 들어가고 도망 중이에요. 오늘 20연승 하냐 마냐의 장면인데 자기는 안 가고 있잖아요. 결국 용기를 내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오죠. 자기 두려움에 결국 패배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짐에 가서 앉아가지고 듣습니다. 그 지점이 사실은 이 영화의 또분의 3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요거는 빌리빈의 어떤 치유하는 영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또분의 3으로 얘기합니다. 네. 결국은 최종적인 두려움을 어떻게 하지 못했구나 이런 느낌으로. 네. 자, 아무튼 11대 0으로 앞서가니까 그렇죠. 예. 라디오로 듣고 이거는 내가 가도 징크스가 뭐 11대 0을 어떻게 뒤집어 이러면서 갔는데 네네네. 거짓말처럼 11대 11이 돼 가지고 이거 근데 실제로 있던 게임이에요? 예. 이거 실제 기록이 이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내가 오니까 진짜 징크스가 이렇게 되는구나. 네네. 그래가지고 갔다가 근데 해티버그가 또 거기서 홈런을 쳐가지고 그렇죠. 내 선택이 맞았다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해티버그가 홈런 칠 때만 해도 뭔가 조금 자기의 아픔을 극복한 선수가 극적으로 홈런을 쳐서 전형적인 야구 영화로 해피엔딩인가 했는데 그 다음이 오히려 이상하죠. 그 다음에 갑자기 예. 이상한데 구조상 이상한데 싶었는데 그 뒤에 지고 갑자기 그 뒤에 아직 20분이 남아요 영화가. 예. 그 20분이 완성되는 부분이 또 이제 있는데 오늘 명장면은 안 나오네요. 그 장면이 그겁니다. 여기서 그 피터가 보여주면서 자기가 홈런 친 거 모르고 1루에 머물러 있잖아. 이 얘기하죠. 딱 그 빌리빈한테 해주는 얘기 있어요? 네. 그 얘기가 여기입니다. 만미소님께서 보내신 장면입니다. 20연승이라는 기록도 세웠지만 결국 우승에는 실패한 빌리빈에게 결국 머니볼 2로는 실패했다 라면서 비난이 쏟아지는데요. 패배를 극복하지 못하는 빌리에게 피터가 마이너리거 영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발이 느려서 2루로 달리지 못하고 1루로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친 공이 홈런이었던 거죠. 빌리가 야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데 명대사죠. 여기가 이 영화에서 마지막 20분을 완성시켜주는 부분이에요. 네. 야, 네가 했던 시도가 사실 홈런이야. 넌 모르겠지만 이거 딴 팀 다 바꿀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해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게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아무튼 디비전 시리즈에서 졌나 뭐 디비전 시리즈
챔피언십에서 졌나? 디비전 시리즈 디비전 시리즈 졌죠 또. 그렇습니다. 그 맨날 디비전 시리즈에서 지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리그에서는 겁나 잘하고는. 그러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디비전 시리즈 가지고 계속 잡히니까 이제 열받는 거였는데 그렇죠. 또 잡히고. 네. 그래서 또 허무하게 잡히니까 이제 그때 또 평론가들이 신랄하게 맞습니다. 역시 야구는 마지막에 좀 짜내기 번트도 해야 되고. 네네네네. 예? 그런 식으로 또 좀 도루도 해야 도루도 되고, 해야 되고, 결국은 스틸도 해야 되고. 큰 경기에서는 이런 게 필요한데 네. 계속 그 출루율로 뭐 그 통계로 하면 그 되냐. 그렇죠. 야구는 또 큰 경기에서 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한 실제 빌리빈 단장의 실제 인터뷰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이 세이버 매트릭스는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 안 지는 방법이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우승을 가릴 때는 운이 필요해. 그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레드삭스에서 네. 예. 큰 팀에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가 또 마지막 먹방이랄까요? 먹방은 아니고 이제 굉장히 고급진 커피를 마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약간 그 작은 잔 커피. 근데 항상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이름 까먹었다. 저기 누구요, 누구? 이분 존 뭐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이. 리버풀 구단주. 네, 그분. 예, 존 뭐야? 빨리 주세요. 이게 녹음에 또 존 헨리. 네. 존 헨리 구단주가 이제 실제 구단주인데 비서가 이제 커피잔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드니스가. 예, 드니스가 이제 갖다 주는데 항상 다시 볼 때마다 계속 다시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자세히 보게 됩니다. 네, 왜 뭐가 커피 옆에 쿠키가 있나? 뭐 있나 없나. 분명 뭐가 있거든요. 아무리 봐도 설탕이에요. 설탕 아니면 밀크 뭐 그러니까.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아쉽습니다. 센스 있게 커피잔이 좀 작아요. 그러니까 독한 커피라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쿠키 같은 달다구니가 좀 있어야 어울리는데 안 돼. 드니스의 센스가 좀. 영화를 바라보는 굉장히 신선한 시각. 찌네타운입니다. 여러분. 네네. 자, 아무튼 그렇고. 너무 그렇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CJ 김98님께서 보내신 건데요. 빌리빈 단장은 레드삭스 팀의 고액 연봉과 함께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데요. 마지막 엔딩에서 자막을 보니까 오클랜드 팀에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적은 돈으로 효율을 만들어서나 우승에 도달하지 못한 단장이 되었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역대 최고 연봉의 단장이 되겠네요라고 피터가 얘기하잖아요. 1250만 달러거든요. 그걸 거절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5년 계약에 1250만 달러입니다, 여러분. 예. 계약 계산하면은 실제 연봉은 250만 달러. 연봉 1250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예. 너무 많아요. 막 150억 막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당시에 정말 많은 연봉을 받았던 단장이 연봉이 한 100억, 150억 요때인데 250만 달러. 250만 달러를 제안받은 거죠, 연봉으로. 굉장히 높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1년에 1250만 원은 아니었다. 네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거를 거절하고 존 헨리는 근데 이제 워낙 대단한 눈이 있으니까 네네네. 이 사람이 보스턴에 오면 우린 짱이다. 예, 이 밤비노의 저주를 깰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이 사람이 아니라 테오 앱스타인이 깼죠. 그렇습니다. 예, 테오 앱스타인이 깨고 거의 뭐 그다음에 테오 앱스타인은 나중에 컵스 가서 염소의 저주도 깨고 그렇죠. 예, 결국 저주 가장 브레이커. 위대한 단장은 테오 앱스타인이 됐다. 앱스타인도 실화 영화 나올 것 같긴 해요, 한 번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얼굴도 대단한 잘생겨가지고. 사람,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렇게 했고, 자 마지막 장면 하나 네. 볼까요? 아이디어라이즈 709님께서 보내신 장면입니다. 레드삭스 단장 자리를 제안받은 후 차에서 딸이 준 녹음 CD를 듣는 장면이 저의 최애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이죠. 딸이 아빠랑 멀리 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더 쇼를 부르는데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 브래드 피트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음악을 렌카의 더 쇼 2008년에 나온 영화인데 고증 실패긴 하지만 사실은 이 영화의 되게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딸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설정이 아니고요. 그 가사, 내 두려움을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라는 그 장면을, 그 가사를 딸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눈물이 확 난다. 그런 설정입니다. 랭카의 더 쇼. 근데 이제 운 거 맞아요? 눈물이 진짜 그득해요, 분명히. 너무 땡기니까 네네. 사람 눈에는 원래 물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멀리서 봤거든요. 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네. 그릇그릇해요. 저도 여러 번 봤는데 그냥 좀 네. 하품한 정도 느낌? 그렁그렁인가? 먹방을 다룰 때는 사뭇 다른 표정이네요, 지금.
메말랐나요? 아니 관객들 특히 아저씨들이 여기서 네네. 아빠들 네. 뭔가 그 단장이나 뭐 이런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심금 울린 장면은 맞습니다. 아 근데 이 영화를 제가 얘기했던 시점으로 다시 보시면 계속 무섭고 두렵고 실패가 싫지만 어떻게든 감추는 장면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장면에 그 음악의 가사가 삶은 미로야. 어디로 그렇죠. 갈지 모르겠어. 그렇죠. 두려움은 보여주기 싫어. 예. 이렇게 하지만 그냥 쇼를 즐겨. 이 가사가 나오면 눈물로 보여요. 그게. 네. 그게 정상적인 감성의 사람입니다. 졸음 쉼터 가야 되는 빌리빈이라고 하시면 있고 배영의 F는 푸드의 F다라고 하시면 있고 음식 촉촉한 것만 신경 쓴다. 예, 아무튼 저는 뭐 여기 저는 감동 받았어요. 아, 예. 뭉클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되게 특이한 게 좀 어두컴컴하게 찍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스포츠 영화가 경기장의 관중석을 CG로 다 구현하기가 좀 힘들어서 네네네. 낮씬을 잘 안 찍고 밤씬처럼 찍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대충 뭉개버리는데 네네. 그거 외에도 조금 어두컴컴하게 찍은 장면들이 많고 꽤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음악도 조금 이렇게 굉장히 좀 잘 깔리고 이 영화 음악 진짜 안 예. 나오죠. 네. 굉장히 멋있어요 음악이. 맞아요. 그리고 또 이 브래드 피트가 진짜 그 전형적인 단장 아저씨 단장 느낌으로 옷을 입거든요. 정말 이게 멋있어요. PPL이 아닌 것 같은 네네네. 막 브랜드를 아무거나 막 갖다 입거든요. 예. 근데 멋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어디 걸어가는 그 보스턴 레드삭스 구장으로 들어갈 때 빌립이 약간 멀리서 잡잖아요. 그러면 사람 비율이 아니에요. 네. 코트 입고 수트 입고 걸어가는데 브래드 피트였지? 그렇죠. 이런 느낌이 딱 듭니다. 그렇죠. 굉장히 멋있다. 갇혀 입으면 또 그런데 어마어마하죠. 그냥 단장으로 있을 때 막 그 먹방하고 그럴 때 진짜 아무거나 그 후리스 같은 거 네네네네. 프리스랑 막 그 그냥 티셔츠에다가 막 이런 거 온갖 브랜드를 입는 거 보니까 그건 PPL이 아닐 거거든요. 네네네. 예. 되게 리얼하게 리얼하게 입은 옷이죠. 예. 그러니까 저랑 패션 감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제가 자주 스포츠 브랜드 옷을 입고 오지 않습니까? 너무 본인을 과대평가하시는 거 예.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옷 자체는 비슷하게 입는데 예. 그쪽은 브래드 피트라. 예. 네네. 빌리빈 패션 세트. 자 광고 듣겠습니다. 아니 노스페이스랑 푸마랑 뭐 이런 것들 그냥 막 입고 오고 그러니까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스포츠 티 이런 거 막 입고 다니니까 먹는 것도 비슷하고 입는 것도 비슷하고. 이 그러세요? 거는 진짜. 다 비슷하네요. 몇 개 하나 빼고. 네. 근데 옷 태가 다르더라고. 태가. 진짜 달라. 그 처음에 그 피터가 출근한 날에 입는 그 위에 집업 자켓을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네.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와. 그냥 하늘색 집업 자켓. 그냥 흔한 옷이 아니에요. 또 그러면 다 이렇게. 흔한 것 같은데 미국에만 흔하고 왜 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에는 안 하는 것 같아.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뭐야 어디? 있다 있어요. 광고 듣고 있습니다. 해성재의 텐 찌네타운 오늘 영화 머니볼 함께했습니다. 명장면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 7월 6일 찌네타운은 한 주 쉬어가고요. 그 다음에 영화 완벽한 타인으로 7월 13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한 줄 평 가야죠. 네. 머니볼에 대한 펄동진의 한 줄 평. 단 두 사람의 이단아가 가장 보수적인 업계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입니다. 뭔 소리예요? 멋있는 네. 얘기죠. 예? 일단 단 두 사람이 단 두 사람의 요즘 단을 너무 여기저기 쓰는데 네. 단은 하나에만 쓰는 겁니다. 다시 할까요? 예. 불과 겨우 두 사람. 예. 오직 두 사람? 예, 그 정도로. 오직 두 사람으로 할까요? 예. 그냥 두 사람. 뭐라고요? 두 사람. 다시 해줘요? 단 하차의 사람이라고. 다시 해줘요? 단 페트레스코 흠칫. 누가 캐스트 예. 안 할까봐. 예. 다시 해줘요? 예. 할게요 그냥. 예. 두 사람의 이단아가 가장 보수적인 업계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다윗은 빌리빈. 단 두 사람. 빌리빈과 피터죠. 그렇군요. 단 두 대라고 하시면 되고. 골리앗은 야구계. 야구계죠. 모든 야구계. 기존의 메이저리그. 알겠습니다. 자, 이종훈 작가 고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완벽한 타인도 저도 은근 여러 번 봤어요. 그러셨어요? 먹방 영화 아닙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죠? 예. 이건 진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먹방이기 때문에.
2주 뒤가 정말 기대되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2주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요. 지방에 출장을 가가지고. 베텐 버리고. 지방이 아니라 다음 주면은 저기군요. 일본에 출장 가는 거죠. 진짜 우리한테 물어봐요. 한국 웹툰을 알리러 가는 출장길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차출됐습니다. 그럼 오케이. 네. 예.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6월 29일 목요일 배성재 10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향 방문? 일본 텍사스? 일본. 일본. 일본의 그 되게 유명한 만화 출판사 명가들이 웹툰 유학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일본인들이 웹툰 유학을 하겠다? 웹툰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만화의 본고장에 웹툰 알리러 가는 거예요? 그 점프 계열 출판사 담당자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웹툰 세로 스크롤 만화 그 연수해달라 그래가지고 작가 몇 명이랑 PD랑 가거든요 일본에. 근데 거기에 차출돼가지고 역수출. 네,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 제가 일본에 가서 만화를 웹툰을 알리고 오는 자리라서 어쩔 수 없이 한 주 거기 가서 원피스 또분의 1 강의하는 볼까요? 몇백 권짜리는 못합니다. 뚠티 입고 가시죠. 네, 그래야죠. 거기는 제가 뜬 입고 가겠습니다. 아 진짜 이상하다. 아이 왜 원나블의 또분의 1. 일본은 전 하나도 못하고요. 그 일본은 웹툰이 없나요? 일본 지금은 있죠. 지금은 이제 생겼죠. 근데 그게 다 한국 웹툰을 보고 거기서 새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걸 보시면 안 읽혀요. 자, 그 세로 스크롤 만화를 아직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되게 불편해요 보기가. 그래가지고 거기도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른 거지 하면서 연구하다가 한국의 이제 작가랑 PD들한테 물어본 거죠. 야 뭐가 다른 거냐? 왜 우리 건 안 읽히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이제 순수 두고 오는 거죠. 순수. 가독성이 달라요. 일본 그림 너무 잘 그리는데도 세로 스크롤 해놓으면은 잘 집중도 안 되고 그런 게 많아요. 네. 다크토 프로스토. 일본 쪽은 종이 쪽이 아직 강세죠. 그죠. 아 근데 웹툰이 진짜 요즘은 대세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종이로 보는 거는 이걸 못 이길 것 같은데. 미래죠. 네, 이걸로 보기 시작하면 그냥 하루 종일 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일본이 마지막으로 요청한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 쪽은 이미 진짜 되게 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가로 스크롤로 하는 것도 있나요? 시도가 있었고 맞아. 죽었는데 그 이유가 폰을 볼 때 가로 스크롤 잘 안 쓰니까 보통 웹페이지 볼 때 이게 세로 스크롤 하잖아요. 근데 그 애플에서 이번에 비전 프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 그 얘기해요. 비전 프로 다 쓰고 다닐 때쯤 되면 폰으로 웹툰 안 볼 때쯤 되면 가로 스크롤 다시 부활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곤 있어요. 이렇게 안 보고 그냥 이게 써서 보면은 그걸 쓸 수 있으면 만화 안 볼 것 같은데. 그거 쓸 수 있는 시간에는 그죠, 그냥 그것도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 이걸로 이제 밥 먹거나 이럴 때 맞습니다. 그거 보였어요? 뭐야? 그 사냥개들? 봐야 된다 안 봤어요. 근데 그 복싱 하던 분들은 다 평이 좋더라고요. 최소 복싱 많이 해본 배우다 이러면서 보였어요? 네, 봤어요. 어때요? 복싱 진짜 잘해. 복싱 이거 너무 잘. 타격감이 너무 좋아 그거. 그 복싱 선수 하셨던 만화가들이 다 페북에다 그 올리는 거예요. 이상희 배우인가? 그분은 갯마을 차차차에서 굉장히 순둥순둥한 느낌이었는데 어떻게 그거 인간 병기가 하느라고 됐지? 완전 바꿨다고 했어. 근데 그 포스터 보니까 팔도 장난 아니던데요? 운동 한 팔이 완전 운동 몸이던데. 근데 보긴 볼 겁니다. 근데 좀 잔인해가지고. 그래요? 어디로 가는 거지? 그거 뭐 아 죽고 죽이는 얘기는 아니죠? 아니, 스폰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보긴 볼 겁니다. 궁금했어요. 요즘 뒤늦게 건담 보고 있어가지고 잔인하는 기준이 어디신데요? 네? 잔인함의 기준. 일단 피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쓸데없는 잔인함이랄까? 그러니까 잔인함으로 끌고 가는 거. 일부러 뭐 그냥 슬래시 뭐 예를 들어서 배드신을 잘라내도 아무 문제 없는 뭐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것처럼 배드신 굳이? 잘라내면 문제 없는 영화가 있나요?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그러니까 반갈죽 같은 건 웃기잖아요.
그것도 나 도저히 들으니까 더 모르겠다.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요. 그 예를 들면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네. 앞부분에 너무 잔인하게 시작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약간 그 이 영화에 대해서 약간의 공포감을 갖고 보기 시작해서 아 관객들이 조금 이제 뭐가 터질까 봐. 조금 뭔가 스톡홀름 신드롬까지는 아니어도 네네네. 뭔가 약간 더 자극에 조금 반응을 더 하게 되면서 보게 되는 효과랄까? 저의 잔인함. 그러니까 초반에 뭔가 이렇게 텐션을 끌어올린 다음에 가는 건 좋은 방법인데 네네네네. 잔인함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 사람을 질리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치 기강 잡고 가는 건 조금 그리고 이제 잔인함의 강도로 괜히 가는 네네네. 것보다는 저는 부위별로 달라요. 어디를 해하냐에 따라서 약간 잔인함의 레벨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뭐가 잔인한 건데 저는. 어디 그 여기 뭐 예를 들면 눈을 어떻게 공략해 이러면 나 못 봐요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 가끔 눈을 어떻게 막 하고 막 아저씨처럼? 그런 거죠 그런 거. 눈은 그 프리즌 아 싫어. 그러니까 뭐 총도 이런 데 맞으면은 이러고 마는데 이렇게 되면은 못 보고 막 그런 게 있어요. 킹스맨 그 교회 씬의 마지막에 이렇게 꽂잖아요. 아. 이런 거 내가 보면서 보다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랬어. 아저씨도 저한테 좀 잔인한 영화입니다. 아저씨도 좀 잔인하죠. 많이 잔인한 영화고요. 공포 영화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좀 잔인한 거 괜찮은데. 오늘 사진은 안 찍어도 돼요. 내가 찍었어. 뭐 어떻게 찍었어요? 우리 밤 계속 얘기하는 거 찍어. 올리고. 요즘 이렇게 일을 안 해요. 농담이야. 농담이야. 이거 내가 개발해서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도 누나를 다 놀리는구나. 응? 타격감 확실하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초창기에 폴라라는 거 있었거든요. 그 폴라요? 매즈 미켈슨 주연의 네. 재밌게 감각적으로 좀 만든 편인데 네. 굳이 잔인함의 강도를 올려서 되게 자극적으로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가 나오는 타이밍이 있군요. 네. 대장님한테. 뭐하러 저렇게까지 가지고 폴라 궁금하네요. 재밌으면 재밌어요. 재밌는데 뭐하러 저렇게 농도 조절을 좀 해야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아이고. 일하고 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간만에 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재밌는 드라마가 많더라고요. K리그 출장 다니다 보니까 그 뭐지?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밌고 네. 그다음에 플라이트 어텐던트 나쁘지 않고 다 넷플릭스예요? 아니 그거는 티빙인 것 같은데 티빙 웨이브를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플라이트 어텐던트도 이상한 연출이 좀 이상 편집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스토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찾아보겠습니다. 그것도 근데 괜히 잔인해. 싫다면서 다 찾아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왜 누나 뭐 아니 나 너무 궁금해서 저 끄면 물어보려고. 웨이브에는 뭐 있지? 뭐 봤지 내가? 분명히 뭐 봤는데 일부에서 그거 본 거 아니야? 약한 용? 약한 영 보고 한용 웹툰 원작. 석세션이 짠. 아 석세션 4가 왜 안 나오지? 자막 따는 게 그렇게 어렵나? 여러분 좋은 분들 자 야근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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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가세요. 안녕. 비오네. 안녕하세요. 우산 있어? 우산 나 있긴 있는데 하나. 알겠습니다. 근데 도대체 뭐가 잔인하다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 껐지? 아직이요. 알겠습니다. 아,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